도토리들이 정말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라고 하셨네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안녕하십니까, 도토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옆터리의 주인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상엽이라고 하고요. 오늘 옆터리 10회차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먼저 옆터디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 계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건 제가 이제 학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응원이 되거나 그분들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사실 저도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음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음악에 관련된 지식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좀 나중에 몇 년 후, 아니 좀 먼 훗날에 제가 음악에 대해서 뭔가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할 때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터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회차까지 할 생각이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계획은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도 공부가 필요하고 또 이 방송 보면서도 많은 힘을 얻고 계신다.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은 계속 공부를 같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상임님만의 공부 계획법이 알고 싶다. 옆터디 시간 외에도 공부를 하시는지 뭐 이런 공부에 관한 질문을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하는 공부는 되게 좀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학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좀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제가 공부에 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계획이라는 거는 없고요. 그냥 앉으면 한다가 딱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도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에 관해서 어떤 게 뭐 좋다 이렇게 뭔가 팁 같은 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저보다 다른 분들이 더 다른 유튜브를 또 참고를 하시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하는 장소가 집인 거냐 여쭤보셨는데 정확히 집입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고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테이블을 놨던 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옆집 화장실과 좀 맞닿아 있어서 가끔 좀 소음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일단은 장소는 집이 맞습니다. 녹색 펜은 어떤 용도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그 제가 필기할 때 사용하는 펜이 주로 이제 샤프랑 펜을 보통 주로 많이 쓰는데 딱히 뭐 색깔에 의미가 있진 않고 그냥 제 필통에 처음 썼을 때 눈에 띄었던 게 녹색 펜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게 손에 익어서 쓰고 있고 구독자님들께서 선물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필기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굉장히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한 번 쓰자고 좀 새 거를 뜯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 손에 익은 녹색 펜을 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중요한 걸 마킹하거나 강조하고 싶을 때 뭐 그럴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구독자님 이름이 도토리가 된 이유가 궁금하시다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원래 이제 제가 옆터디로 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뭐 옆동이나 뭐 옆돌이, 옆순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구독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 이제 일하고 있는 직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별명이 다람쥐를 닮았다고 다람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좀 따와서 구독자님 이름을 도토리로 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해주셔서
구독자님 이름을 도토리로 정하게 됐습니다. 도토리들이 정말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라고 하셨네요. 사실 저는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이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뭐 메시지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미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애초에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이 뭔가 뭐 유튜버로서 뭔가 엄청난 성과를 거두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조회수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저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정말 목적이 그냥 제가 공부를 해야 해서, 그리고 더 여러분들께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하셔도 좋고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뭐 채팅창에서 다른 이제 분들과 어떤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 것도 저는 뭐 둘 다, 뭐 그거는 전혀 좀 개의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굳이 대답을 딱 정해서 해야 된다 하면 저는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느라 대답을 못 하시는 걸 거다, 댓글을 못 남기시는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잘 보시던데 라이브 채팅도 다 보시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회차에서 2회차 정도 초반에 할 때는 좀 이제 제가 방송 환경 같은 거를 잘 모르니까 잘 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들 때문에 흘끔흘끔 보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채팅창은 딱히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책을 보고 있다 보면 채팅이 올라오는 거는 얼핏 보이긴 하는데, 추후에 딱 끝나고 이제 가끔 들어가서 다시 보기로 봐도 다들 클린하게 댓글창도 매너 있게 잘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1회부터 10회까지 진행을 했는데 10회 방송 때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얼굴이 나온 상태로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했고, 저도 이제 또 그날은 또 좀 상황이 괜찮아서란 말이 좀 웃기네요. 근데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앞으로도 벗고 할 생각이 있느냐, 뭐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계획은 없어요. 저는 이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할 생각이고, 하지만 또 뭐 가끔 필요로 할 때나 아니면 뭐 가끔 한두 번 정도는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저의 공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그냥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한테 사실 좀 도움이 돼서 그냥 웬만하면 내 얼굴은 나오지 않게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약간 모순적인 거긴 한 게 10회차가 확실히 이제 도토리 분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능력치가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 못할 때, 멘탈이 불안해질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궁금하다, 이런 뭐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네요. 멘탈적으로 힘든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저는 뭐 우울감이나 슬럼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약한 편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저는 약하지 않지만 그런 감정들이나 상황들은 또 마찬가지로 약하지가 않다. 그래서 막 우울할 때에 뭔가 힘이 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물론 좋겠지만 생각보다 그걸 이겨내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우울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이게 정말 약한 감정이 아니다 라는 걸 좀 받아들이고 천천히 좀 회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좋아지지 않나,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순간이 오셨다면 여러분들도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엽터디를 10회차까지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이 궁금합니다.
뿌듯한 건 있어요. 아직 뭐 10회차 하니까 한 달에서 2달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죠. 좋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느낀 소감은 저는 이것을 꾸준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제가 또 그것을 이행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뿌듯함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정말 많았어요.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진다, 의욕이 없을 때 집중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저도 오랜 시간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 좀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거긴 한데, 저는 사실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뭔가를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게으를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는 좀 나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제 상황을 만들어 주면 어떻게든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영상이 있어요. 정자세 7세트를 하는 15개씩 7개를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뭐 매일같이는 못하지만 요즘엔 근 3년 가까이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영상, 팔굽혀펴기 하는 영상에 댓글을 계속 할 때마다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댓글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사실 이렇게까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약속,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게 오히려 게으른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직업으로 삼아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냥 일개 공부하는 유튜버로서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저의 인생에서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잘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저는 자신감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뭐 특이한 질문들도 참 많았어요. 타이핑하는 스터디 의미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과제할 때 옆에 틀어두면 집중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좀 ASMR 같이 이렇게 좀 앰비언스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업을 제가 또 하는 일이 많아서 작업할 때 이제 헤드폰을 끼고 이제 켜놓고 같이 옆터디를 진행을 해보는 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작업을 하면 뭐 기본 3, 4시간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앉아있다 보니까 사실 더 오랜 시간을 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맞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헤드폰을 껴도 소리가 새어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 또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아직은 고민 중이긴 한데, 나중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펜 돌리기 어떻게 하냐 질문이 진짜 많아요. 제가 이제 펜 돌리는 법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 언제부터 하게 되었느냐, 뭐 이렇게 펜 돌리기 어떻게 하냐, 너무 신기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릴 때 중학생 때 이제 같은 반 어떤 친구가 지금 제가 돌리는 방식으로 펜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돌리냐면 검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제 낍니다. 중지와 약지 사이에 끼고 검지를 놔요. 그럼 이제 검지에 있던 게 이제 이쪽으로 옮겨졌겠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다음은 또 새끼에 낍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중지에 끼고 검지에 끼고 다시 약지에 끼고 새끼에 끼고 중지에 끼고 검지에 끼고, 이거 빠르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친구가 영어 시간이었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펜을 돌리면서 이렇게 이제 필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수업을 듣고 있었나 그러고 있었는데 보면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알려달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아마 하시려고 하면 엄청 힘드실 거예요. 이게 막 진짜 막 쥐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좀 어릴 때니까 좀 그냥 패기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 좀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되게 사소한 거에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지 않았나? 펜 돌리기는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 이거밖에 못하고 왼손은 또 안 되니까 다른 펜 돌리기는 그냥 이거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필기구들 중에 이거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 저는 어릴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그 샤프 중에 앞부분이 좀 말랑말랑하게 된 젤리 재질로 된 샤프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일반 샤프를 오래 잡다 보면 제가 지금은 좀 없어졌는데 원래 이제 이 중지의 부분이 여기에 굳은 살이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젤리 샤프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좀 이게 없어져서 젤리로 된 샤프가 좀 저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샤프심에도 이제 그 종류가 많잖아요. 뭐 HB가 있고 4B가 있고 B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은 재질을 좋아합니다. 그냥 싹 그으면 바로 샥 나오는 그런 재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펜은 좀 이제 잉크가 많이 나오는 재질을 더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사실 크게 필기구에 욕심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좀 아무거나 나오면 다 쓰는 그런 편이라서 딱히 가리진 않는 것 같네요. 화성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혼자 하기 어렵지 않나요? 뭐 아니면 뭐 어떤 루트로 하시나요? 왜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은 아까 이제 그 저의 훗날에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공이 원래는 이제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배웠던 것들은 이제 경험으로 남아있지만 학문적으로 정말 배워야 하는 부분들은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아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일단은 지금 보고 있는 책은 경음악 편곡법이라는 책이고 이렇게 하면 사진 같은 것도 올려주시려나? 편집자님이? 네, 그런 책이고 실용음악 나온 친구에게 건반을 치는 친구에게 어떤 책이 좋을까라고 이제 물어봐서 그분이 추천해주신 책으로 일단 혼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혼자 공부하기 쉽지 않기는 해요. 하면서도 좀 약간 되게 막히는 부분도 많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천천히 보다 보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천천히 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직 앞부분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부할 때 습관이 있느냐, 아니면 이제 공부할 때 필요한 환경이나 루틴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원래는, 학창 시절 때나 제가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작업을 할 때나 뭐 할 때 항상 청소를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이제 좀 세팅을 갖춰놓은 상태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작업실 형님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분께 한 가지 배운 게 그냥 일단 해라. 예,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천재들의 혹은 성공한 사람들의 뭐 책상은 더럽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냥 해라 일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외출을 하고 어떤 뭐 스케줄이나 일정을 끝나고 들어오셔도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그 채로 그냥 앉아가지고 바로 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뭐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작업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편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불편하긴 한데 그냥 이제 해야 된다. 이게 본인이 어떤 거를 이제 하고 나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다 보면 그게 좀 굳어져서 바로바로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일들도 좀 더 오랜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빨리 하고 빨리 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사실 저도 정리나 어떤 루틴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하는 게 저는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학창 시절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냥 일단은 무조건 짧은 시간이라도 무조건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추천을 감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는데 옆터디 인사 멘트 정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마무리할 때 인사 멘트 같은 거를 하나 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 게 저도 시작하고 끝날 때 조금 그냥 시작하면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서 이것도 좀 괜찮은 아이디어이지 않나 싶네요. 안녕. 공부를 하다 검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을 키면 집중이 갑자기 다른 길로 새버린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옆터디 할 때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긴 했습니다. 원래는 인터넷 강의 같은 걸 보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저도 같은 이유로 인터넷을 사용을 하면 집중이 흐트러질 것 같다는 이유로 그런 걸 좀 내려놓고 그냥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는 인터넷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약한 편이라 집중력이 강하지 않은 편이라서 그런 유혹들을 좀 배척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가끔 읽으시던데 가장 좋아하는 책 탑3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은 저는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에 좀 책 선물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제가 원래는 대중교통이나 틈틈이 책을 보통 많이 보거든요. 뭐 잠자기 전이나 어떤 뭐 이렇게 짬을 내서 좀 보는 편이고 시간을 내서 읽지는 않는 편인데 요즘에는 좀 사실 좀 많이 바빠서 책을 잘 못 보고 있어요. 읽을 책들이 좀 많이 쌓여있긴 한데 여튼간에 가장 좋아하는 책은 부동의 1인 것 같아요. 저는 괜히부리말 아이들이라는 책을 제일 좋아하고 또 항상 추천을 해드려요. 굉장히 읽기도 쉽고 쉬운데 또 뭔가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감동이 있는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입문하시기에 되게 좋은 책이 아닌가. 그리고 또 쉬운 책은 뭐 귀여운 미소 책도 괜찮았었고 재밌게 봤던 책은 강세영 작가님 책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집도 옛날에 좀 읽었었는데 시집은 요즘은 사실 좀 손이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정신이 많이 없기도 하고 옛날에 비해서 시집은 좀 손이 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소설과 에세이를 좀 즐겨보고 있습니다. 뭐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뭐 이런 책도 좋아했었고 뭐 되게 많은데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진지한 질문이기도 하고 전공과 관련된 길이 아닌 현재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 나오는 두려움은 없었느냐는 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더 들었고 어른이 됐고 젊을 때처럼 물론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완전 어릴 때처럼 패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열정이 사실 지금은 그때만큼 있진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좀 될 수 있다. 나는 음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했던 말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나처럼 노래를 하는 사람은 없다. 내 목소리는 그만큼 개성이 있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나는 음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음악을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은 사실 없었고 안주하게 되는데 자신에 대한 불안함은 있었어요.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아서 노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앨범을 내건 어떤 무대를 하건 그냥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스쳐 지나가는 별게 아닌 업적이 되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좀 많이 목이 말라 있었어요. 근데 마침 뭐 좋은 기회로 또 이제 좋은 분들을 만나서 드라마 음악에 관련돼서도 좀 많이 배우고 또 관련돼서 일도 많이 하면서 그때부터 좀
하나하나 잘 풀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런 불안함은 없었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더 옛날보다는 좀 확신은 사실 좀 덜 하게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옛날에는 사실 그런 불안함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의 루틴이 궁금해요. 라고 하시네요. 무조건적으로 제가 바쁘지 않을 때 항상 하는 루틴은 이제 운동은 하루에 최소 40분, 50분 이상은 무조건 하려고 하는 편이고, 진짜 하기 싫을 때가 많은데, 사실 하면서도 가기 싫은데 이럴 때가 많은데, 그냥 일단 해야 된다. 그냥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하자 하고 그냥 하는 거 운동. 그리고 그거 말고는 뭐 이제 그냥 자기 관리 같은 거, 미용적인 것도 뭐 그럴 수 있고, 독서도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운동을 제외하고는 완전 굳어져 있는 루틴은 없는 것 같네요. 샤워할 때 가끔 이제 영어 유튜브 같은 거 보는 루틴이 있고, 뭐 그런 거 정도? 앞으로의 옆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계속 유지할 생각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요일과 횟수를 정해서 방송할 건지 라고 하셨네요. 일단은 저도 장담은 못 하겠는데 제가 지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할 생각이고,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공부의 양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뭐 1시간 뭐 남짓 되는 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주에 한 2, 3회 정도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나질 않았고, 그래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일을 딱 정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제가 하게 되면 좀 갑자기더라도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에 한 번 정도가 일단은 제가 지금 상황에서 소화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나. 네, 그때까지는 또토리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좀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답변을 드리고 Q&A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이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이제 저는 일단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일단은 영어랑요. 영어는 좀 그래도 제가 한 앞으로 2년 반 정도 안에 최대한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절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Q&A도 영어로 질문을 해주신 팬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일단은 제가 좀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답변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상황들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화성학을 좀 최대한 빨리 마스터를 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인 작업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Q&A까지 열심히 달려봤는데 여러분을 좀 어떻게 좀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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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사실 질문들은 다 읽어봤는데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라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또 이제 수능이 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혹시 시청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있다면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올려놨던 옆터디 모아보기 1회부터 10회까지 보시면서 좀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20회가 될 때쯤에 모아보기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고, 이제 앞으로 또 20회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안녕!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네요. 나중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리 멈추고 갈게. 계속 나요, 소리가.
마지막 인사만 다시 할게요. 소리 들어서. 그냥 해타나? 네,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Q&A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파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역터디에서 또 만나요. 안녕.